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happy to meet you. And a pleasure to meet you in the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정말 진짜로다가 엄청나게 무지하게 겁나게 레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쾌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기쁘고 활기차고 즐겁고 기분 좋고 보람있고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감동 있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돼지입니다. 영어로는 피그가 아닌 스와인을 익히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주제는 첫 번째,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돼지의 후각은 개보다 더 뛰어나다. 세 번째가 돼지는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의미의 카니발리즘, 즉 동족 포식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돼지의 내장은 인간의 장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여 이종간 장기이식인 XENOTRANSPLANTATION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다섯 번째 주제가 돼지는 더럽고 지능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돼지는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고 똥오줌을 가릴 줄 알고 지능이 뛰어나 동물들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까지도 한다. 기억나시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정치우화 소설을 소개시켜드렸었더랬지요. 주변 지인분들이 요즘 뭘 공부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난주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영어로 공부했어. 들어는 봤나? 조지 오웰?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스와인에 대해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땡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거지 행패, 심한 투정을 뜻하는 말로 억지를 부리며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들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마트나 길거리에서 이 땡깡을 부려서 화딱지가 나신 적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뒤지게 패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 상황이 있으셨겠지요. 여기서 땡깡은 한자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놀랍게도 일본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정간이라고 쓰는데요. 미칠 전에 간질병간자를 쓰지요. 일본 발음으로 땡칸이라고 읽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센 발음이 더해져서 지금의 땡깡으로 전해진 것. 이 한자를 풀이하면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질랄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질이라고 부르는 병이 바로 땡깡입니다. 그러니까 땡깡 부리지 마 라고 말하면 질랄병 걸린 듯이 행동하지 마 라는 뜻이 되지요. 땡깡이 일본말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죠. 저도 이빠이 야마가 돌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암튼 땡깡은 간질병의 일본말임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옛날 어른들은 소위 질랄병이라고 했었는데요. 함께 사용했던 간질이라는 단어도 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용어라 하여 지금은 쓰지 않고 다른 말인 뇌전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턴 뇌전증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간질은 어디가 아픈 병일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간이 안 좋아서 생기는 병이라고들 알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니까 간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하지만 간질은 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뇌, 브레인과 관련 있다는 사실.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그리고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에필랩시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서 어원이 된 이 단어도 위로, 위에 있는 신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의 에필과 사로잡히다는 뜻의 앱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풀이하면 영적인 어떤 것에 사로잡히다는 뜻으로 조선말로 하면 귀신에게 홀리거나 귀신에 씌였다는 뜻이 됩니다. 눈이 뒤집혀지고 입에선 거품이 나오고 온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발작하는 모습이 꼭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질로 발작을 하면 옛날에는 무당을 불러 굿도하고 신부님 불러서 성수 뿌리고 십자가 갖다 대고 마늘로 온방을 채우고 등등 별짓을 다 했었지요. 그래서 뇌전증을 에필렙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에 걸리는 걸까요? 옛날 조선 사람들은 귀신에 씌여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근대의 조상님들은 질랄병에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과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의학적으로도 이 뇌전증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돼지고기를 바싹 익혀서 먹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는 것. 뚜두두두둥. 돼지고기를 바싹 익혀 먹지 않아서 질랄병에 걸렸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옛날 제주도에서 생긴 일인데요. 제주도에서는 마을마다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고 죽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답니다. 뱀이 너무 많으니 뱀을 내쫓기 위해 사람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산돼지들이 뱀을 잡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돼지가 뱀을 잡으려면 일단 돼지 먹이로 먹여야겠죠? 그런데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살기 어려웠다는 것. 결국 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 아무거나 잘 먹는 돼지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는 사람의 똥을 말하지요. 그래서 제주도 돼지를 똥돼지라고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람 똥을 먹은 거죠. 그런데 사람도 잘 먹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늘 배가 고팠고 질병에 매우 취약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병에 걸렸는데 갈고리 촌충이나 유구낭우충이라고 불리우는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똥을 싸고 그 기생충이 살아있는 똥을 돼지가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그 돼지도 당연히 감염되겠지요. 그 돼지를 키워서 도축하여 고기로 만든 다음 다시 그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뇌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 기생충들은 뇌를 상하게 하고 신경세포가 급작스럽게 팽창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온몸에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질랄병에 걸렸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하면서 일본 말인 땡깡을 쓰게 되고 일본 한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간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해야 하고 영어로는 에필렙시라고 한다는 것. 자, 정리되셨지요? 그리하여 돼지고기는 그 갈고리 촌충과 유구낭우충을 죽이기 위해 반드시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 이라는 이 사실이 옛날에는 사실이었지만 말입니다만 이제 지금은 아닌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슬기로운 돼지고기 익혀 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0년대 이후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돼지에게 인분을 먹이는 농장은 없어졌다는 사실, 제대로 된 전문 사료만 먹여서 키운다는 사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갈고리 촌충과 유구낭우충이라는 기생충은 완전 박멸되었다는 사실, 공식적인 의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OX 퀴즈인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 는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정말 옛날 분들이나 잘못 살고 있는 분들만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생충은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라틴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패러는 옆에 있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사이트는 음식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남의 밥을 옆에서 자꾸 훔쳐 먹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생하는 벌레라는 뜻인 기생충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작품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 제목이겠지요? 바로 패러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사람 인분에 들어있는 패러사이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갈고리 촌충, 유구낭우충입니다. 이 패러사이트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삼겹살을 구워 드실 때 돼지고기를 바짝 구워 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돼지에게 사람 똥을 먹였는데
거기에 갈고리 촌충과 유구낭 우충이라는 패러사이트가 있어서 돼지가 감염된 상태로 도축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똥을 먹는 돼지가 없기 때문에 그 패러사이트는 멸종되었다. 그러니 바짝 익혀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동물 복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애너멀 웰페어 시스템인데요. 동물 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이 본래의 습성을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의 5대 자유, 즉 배고픔, 불편함, 질병, 두려움, 정상적인 행동 표현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농장 동물 복지 인증 제도를 통해 인도적 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건강해진다라는 거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돼지의 본래 습성, 오리지널 헤빗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지요? 특히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다. 똥오줌을 누는 곳과 잠을 자는 곳을 구별할 줄 안다였습니다. 스토리라는 철제 틀에 갇혀 대량 사육하는 것이 아닌 넓고 깨끗한 축사에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환경을 가장 잘 만들어 돼지들을 가능한 한 행복하게 만들어 키우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정말 동물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세계 1위의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법률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연방동물보호법 제1조 1항. 이 두 문장 속에는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함축돼 있죠.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어떠한 동물에게나 적용된다는 것. 독일은 이미 1933년부터 윤리적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제국동물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1972년에 들어 연방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개념은 더 확대됐고요. 전문가들은 독일은 동물 보호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자세하고 강력해 동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자연스레 독일 내 동물 복지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돼지나 소들이 도축되기 전까지 본래의 습성을 지켜주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따지고 구매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과연 선진국 국민이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돼지고기는 삼겹살이고 목살이고 그냥 먹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참나, 삼겹살 한 근에 그런 위대한 여정이 있었다는 것. 새삼 놀랍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겸손해지네요. 우리도 그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사고해야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육질이 매우 뛰어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때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한 식감의 고기를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대단히 훌륭한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데요. 스페인에서 키우는 돼지를 일명 이베리코 돼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돼지고기 전문점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가게 이름이 14일의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무슨 카페인가 했는데 간판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베리코 전문점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일부러 이 가게로 갔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음식점 이름이 14일의 설레임이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14일 동안 이베리코 돼지를 숙성시키면서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설레임에 맞게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그야말로 소고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한 점 먹으면서 이거 소고기 아냐?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께서 이 돼지고기는 바짝 익히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더랬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도축된 돼지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혹시 이베리코 돼지 삼겹살 전문점이라는 가게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꼭 한번 드셔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추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칩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스페인의 이베리코와 같은 한국 돼지고기 상품들을 소개해 드릴 테오니 꼭 두 번째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동영상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신 후 두 번째 동영상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studying the first class. Please take a break and make sure to continue watching the second video. 땡큐.